장사 가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많은 배달하시는 사장님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봤던 주제일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한 달에 1000만 원 더 벌 수 있는 샵인샵 브랜드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하시는 배달업 사장님들은 샵인샵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또 지금도 샵인샵을 하고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샵인샵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장님의 가게가 있고 그 가게 안에 다른 종류의 아이템, 다른 종류의 배달업 가게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출점하는 창업의 형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미아동 떡볶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유리 덮밥이라는 브랜드를 배달앱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가게는 당연히 배달앱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배달앱에서는 다른 가게인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가게들을 샵인샵 브랜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보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는요, 이 샵인샵 브랜드를 잘 활용하셔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1년 만에 월 매출 1000만 원대에서 샵인샵 브랜드를 7개를 운영을 하셔서 1억 3천 정도의 매출을 올리신 그런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브랜드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 해서 완전적으로 매출을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샵인샵이라는 전략이 배달 앱이 나오고 나서 많이 활성화된 그런 영업의 종류인데요, 사실 꼭 샵인샵 브랜드가 무조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하나의 창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면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1000만 원씩 한 달에 더 남길 수 있는 샵인샵 브랜드의 어떤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높은 아이템이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샵인샵 브랜드 영업을 하는 곳들을 보면요, 정말 매출이 정말 작은 브랜드들부터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많은 사장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에서 해당 브랜드에 들어갔을 때 최근 주문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보란에서 최근 주문수에 들어갔을 때 어떤 데는 몇백 플러스, 어떤 데는 1000 플러스, 어떤 데는 2000 플러스, 3000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최근 주문수가 6개월의 누적한 매출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매출이 확보된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야 사장님들이 창업을 새로 하셨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나도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최소한 2000 플러스에서 3000 플러스 정도가 되지 않으면 샵인샵 창업을 권해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달 리뷰가 달린 건수가 최소한 한 100건에서 150건,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오셔야 되고, 리뷰 건수가 한 달에 200개, 300개가 넘게 달려있다 라고 보시면 그 가게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 있는 매장만 보지 마시고 여러 지점에, 예를 들면 신림, 강남에 있는 매장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른 매장들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매장들도 보셔가지고 이 브랜드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샵인샵 브랜드를 했는데 광고비를 엄청 많이 쓴다든지, 혹은 24시간 영업을 하면 당연히 주문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게 환경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보셔가지고 매출을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이 좋은 브랜드여야 한다.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운영을 뜻하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배달 장사를 하시면은 주문이 들어오고 음식을 조리해서 이걸 포장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어떤 거는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조리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좀 업무 효율이 떨어지겠죠. 샵인샵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어도요, 이 오퍼레이션이 무거우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엔 샵인샵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냉장고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인원들, 조리 환경,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이 안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샵인샵을 했는데 이거를 위해서 사람을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좋은 샵인샵 브랜드의 이제 요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메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메뉴가 전처리들, 예를 들면 반찬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원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가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앞다리, 뒷다리, 목살, 삼겹살 이게 다 종류별로 너무 많으면은 이게 다 전처리 손 가는 일들이거든요. 원물은 최소한 1개나 2개 정도로 간소할수록 좋고요. 그래야지 냉장고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지 않은 공간, 적은 공간으로 충분히 매출 회전이 돼가지고 좋은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가 단순할수록 좋아요. 조리가 단순하고 소스만 바뀌면 맛이 바뀌는 형태의 그런 아이템들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메인으로 하고 계신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끓이는 종류, 찜탕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 이 화구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이 화구를 활용을 추가로 해가지고 내가 일하는 동선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아이템들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치킨집에서는 타코야키 전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탕수육 전문점 같은 경우는 튀김기 안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요리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리의 동선이 겹치는, 같이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음식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가가 낮은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배달 장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배달비나 배달앱 수수료가 낮아질 일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팔려도, 그리고 일이 아무리 쉬워도 원가가 너무 높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원가율은 포장비 포함해가지고 35% 언더인 아이템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와가지고 거의 내가 하는 일 없이 그냥 포장만 해가지고 나가는 아이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가율이 40%가 넘어가게 되면 배달업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전체적인 포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원가율이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메인 메뉴하고 카테고리가 다른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메인 아이템이 백반죽 국수인 된장찌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샵인샵으로 추가가 돼야 되는 아이템은 백반죽 국수가 아닌 고기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아예 다른 카테고리의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러냐?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배달앱에서는요, 이 샵인샵 브랜드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배달앱에서 메인으로 하는 아이템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오픈리스트도 하나의 한 가게에 한 카테고리에 오픈리스트 하나씩만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픈리스트는 세팅해놓고 최적화만 해놓으면 사실 추가 클릭들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백반죽국수에 들어간 된장찌개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백반죽국수인 김치찌개 전문점을 했다. 그러면 하나는 오픈리스트의 이제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 오픈리스트를 선택을 하셔야지만 우리 가게 클릭 광고 상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아이템은 광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쿠팡이츠의 경우에도 샵인샵 포함해가지고 책에 3개까지, 그리고 배민원은 샵인샵 브랜드를 추가로 추점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고요. 요기요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요기요와 프랜차이즈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만 추가로 샵인샵 브랜드를 열어주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샵인샵 브랜드는 거의 배달의 민족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리스트 카테고리가 최대한 겹치지 않고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샵인샵 브랜드를 가지고 돈을 버는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샵인샵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인테리어도 필요 없고 추가로 시설을 더 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용이고요. 이 하나의 사람이 2개의 메뉴를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육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직원한테 이제 교육을 다 시켜놨는데 이 친구가 나가면은 메뉴가 하나인 가게보다 교육을 여러 번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좀 어려워지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또한 굉장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하실 때나 이럴 때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건실하게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일부 수익성 없는 그런 상품성 없는 이제 샵인샵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지금 매출이 좀 저조하다고 샵인샵 브랜드를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그런 지혜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이었습니다. 장사 가물하지 마세요.